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염수 방출 강력 규탄했어요. 봐봐. 국민의힘 2021년 4월 27일 일본 오염수 방출 강력 규탄 결의안 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주호영 일 원전 오염수 방출에 우리 정부 무슨 대응했냐 분통. 그래놓고 정권 바뀌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저때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뜨뜨미지근하게 대응해서 그렇다라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사장님 하나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폐업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바다가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 머릿속에는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오염된 바다에서 건진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는 그거를 내가 무슨 수로 설득을 하겠느냐. 과감하게 그냥 나는 오늘부로 한 10년 넘게 운영했던 횟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불안감이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일본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원산지 그 검열을 되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안감. 지금도 계속 채팅창에 이게 단순히 뭐 생선이 아니라 뭐 소금까지 시작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다음 절. 오염수 마셔도 된다던 영국 교수. 일본 내에서 쓰면 안 되냐 묻자 대답은 다른 물과 같아서 굳이 일본에 둘 필요가 없다. 저게 진짜 개소리죠. 뭔 논리야 저게. 다른 물과 같으면 일본에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이거는 깨끗하니까 갖다 버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깨끗한데 왜 갖다 버려? 그러니까 윤석열의 원자력 멘토라고 불리는 주한규가 불러다가 지금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요거를 국민의힘이 또 데려다가 이제 뭐 초청 특강인가 강연인가 했는데 저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엘리슨 교수가 말하는 거 보면 내용보다는 당사자 건강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손 덜덜덜덜덜 떨고 막. 그 오염수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큰일 났네. 다음 짤. 동맹이 아니고 독맹. 윤석열이 기시다 업고 다닙니다 지금. 독맹. 기시다 얻고 다니면서 저 윤석열 표정 보십시오. 저게 진짜 리얼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 정확한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양아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양아치들끼리는 누가 넘버 2인지 가지고 싸우잖아요. 넘버 1 행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넘버 3래 하면서 막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미 지가 넘버 3라고 지금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넘버 2가 될 뻔했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다시 지금 그 영화 제목이죠. 넘버 3. 넘버 3. 한석규 나왔던 거. 거기에 그 대사가 나오지. 한석규가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이게. 한석규 같았어요. 네. 그랬어? 얼굴도 비슷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하고요. 네. 네. 자, 그다음 짤. 오염수 아니 처리수는 안전. 뻥이요. 저기 그러니까 그 교수 있잖아. 앨리스 교수. 넘어갑시다. 더러워서 진짜. 자, 명단 비공개 한국 시찰단이 오니까 일본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다. 믿는 구석. 실제로 환영 성명은 무산됐는데 한국이 지금 쉴드 치면 일본은 명분을 얻을 거예요. 미친. 다음 짤. 오염수 이렇게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물이지? 물이네. 그러니까 물이네. 물이다. 이게 느낌이 있어요. 물이지? 물이네. 물이다. 크크크 이겁니다. 시료 채취 안 하고 검사 안 하고 민간 전문가 없고 취재 안 하고 이럴라. 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실상 핵국민이라던 국민의힘 이번엔 심리적 에잇 국가 반열에 올라. 심리적. 나 참 심리적 국민 유튜브는 어떻게 니들 평가해 줄까? 근데 이게 G7이라는 게 사실 친목 모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어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끼리의 그 친목 모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심리적 유럽이지 않습니까?
타라 입구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이게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걸 어떤 신조로 삼는 일본이 그냥 거기에서 억지로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G7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알파벳 쓰는 나라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뭐 심리적 이런 말도 좀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G7, GA라고 하지 않고 G8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원고 같은 걸 제대로 안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G7은 지들끼리 열고 초청 국가 몇 나라 불러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친목 모임 안 한 건데 미국이 그랬잖아요. 회원국 변화는 없다. 없다. 저기랑 어떤 거랑 건데 일본이 한국이 G7에 편입되는 걸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요. 넘버 2가 반대하니까 넘버 3 또는 꼬붕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짤. 한국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게 진짜 이상하죠. 캐릭터가.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그렇죠. 저게 이제 검찰 때 버릇이라고 그러던데 누구한테나 저 고개를 숙이면 우리 이직들은 그럴 거 아니야. 겸손하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국가 정상은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센지 약한지 가늠이 안 되면 일단 먼저 세다고 치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캐나다 총리도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에 국회에 왔을 때 캐나다 총리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물론 약간 억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국가 원수급에서는 고개 숙이는 일은 사실상 우리 본 적 있어요? 바이든이 누구한테인가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악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우, 정신병자 진짜. 자, 그 다음 짤. 2021년 G7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 여기 의장국인 영국 총리가 바로 옆에 문 대통령하고 바이든을 앉혀놓고 지금 회의 주재하죠. 저게 외교 의전에서는 저렇게 그 주최자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상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상석에 초대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배치됐어요. 아까 야수님도 설명을 했지만 부르지도 않았어. 밖에 와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어. 아 저는 저게 잘못된 비교인가 싶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수를 다 세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했던 G7에서는 이 테이블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G7 국가 멤버 7명에 초청국 3명 하면은 10명이 보여야 되거든요. 왜 윤석열만 뺐을까? 그러니까 그 신기한 거죠. 껴주고 싶지 않았나 보죠. 아니 진짜 이게 초청을 해놓고 대한민국만 빼고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창피해.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아니 그게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야, 씨발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 아무리 윤석열이 꼴 보기 싫어도 이거 너무하잖아. 멈춰!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윤석열이 저 G7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초청받아 갔는데 정말 중요한 저 회담에는 참석도 못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2분짜리. 자, 그 다음 짤 한번 볼게요. 빵 터질 거예요. 인도 총리, 모디 인도 총리가 윤석열한테 가수로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잘 알고 있다. 아메리칸 파이. 이번에도 노래 불렀대, 만찬에서. 졸라 팔린다 진짜. 그 뭔가 그 인도풍으로 불렀을라나? 인도 영화에 나오는 그 신나는 노래. 눈사롱에서 갈고 닦은 실력. 또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손가락 딱 하나 얹어가지고. 그래서 뭐 캐나다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호주 총리인가요? 호주 총리도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칭찬할 게 없으면은 한 나라 대통령한테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지. 아니, 저거 이게 덕담이에요, 덕담. 그러니까 세계 외교사에서 다른 나라에 귀빈으로 초청받아가서 노래 불렀다는 사람 찾아보세요. 있는가. 만약에 문화행사에 초청받아가지고 뭐 그 나라 뭐 이렇게 전통과외를 불러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과외를 불러주든지 이런 거는 뭐 영부인 차원이나 뭐 수행단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국가 정상이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불렀다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그런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모디 총리도 신기해서 하는 이야기요. 신기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가? 근데 더 모디 생각은 잘 모르겠다. 네. 근데 그게 모디? 더 환장하겠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보고 국민들은 지금 되게 열동 터지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본인은 지금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노래도 부르고 막 인정받고 아니, 그러니까 막. 저 인간은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잘 안 붙이는 말인데 관종이에요. 이제 보니까. 나사 갖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야. 부창무수. 그냥 관종이에요, 예. 관종.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죠.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민중의 소리 기사 헤드라인이에요. 대통령실 위령비 참배한 원폭 피해자 중 강제징용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차라리 강제징용죄를 한 명 부르지요. 아니 저게 강제징용이라는 저 개념 자체가 뭐 신분증으로 너는 강제징용 당한 사람 도장 땅땅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처음에 차출될 때는 너 일본에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돌아와라. 그럼 네 저 갈게요 하고 가. 근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안 줘. 다쳤는데 치료도 안 시켜줘.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강제징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히로시마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중에는 강제징용이 없다?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상한 실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실드. 그 당시 일본에 엄청나게 막 잘 살아가지고 유학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네요. 난 이게 더 빡쳤어요. 윤석열 원폭 동포 고통 때 정부 곁에 없었다. 깊은 사과. 저게 뭐야? 정작 사과할 때는 사과할 줄 모르고 사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개념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 일본의 잘못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강제징용, 그러니까 히로시마 그 사건 때 그 폭발 때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다. 당연하죠. 그때 해방 전이었어요. 1945년. 예, 해방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지금 그 역할을 못했다고 사과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럼 도대체? 또라이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과 정작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저런 반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본 장학생 자식 새끼 하나가 열 아베 안 부럽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다음 짤 한번 볼게요. 윤석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저걸 저는 이제 우리들 전문 용어로 삐꾸라고 합니다. 삐꾸. 삐꾸? 아, 몸이 좀 무거우면 좀 걸음이 느릴 수도 있죠. 좀 저벅저벅하다 아니 보면. 그러니까 대등하게 뭔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 바지가 많이 펄럭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항이 심합니까? 아니 그리고 앞서가기 어려워요. 제일 뒤에서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저게 걸어가면서 다른 정상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보폭을 맞춰가는데 그 누구도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외에 나가면 수줍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오빠 나가. 그래 말하기 싫으니까 영어 잘한다며. 형렬아 뭐하냐. 그다음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번엔 조수진. 좀 있으면 비대위 곧 나오겠구나. 생각해봐. 지금 저 선출직 청년까지 포함해서 5명 중에 3명이 지금 징계에 올라가는 거야. 한 명만 더 징계받으면 이제 바로 비대위 가는 그래서 거죠. 김기현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인턴 비서관 부당 해고에 사직서 대필. 대필? 사직서 대필은 좀 심하다죠. 야, 국민의 비대위 가겠네요. 저 핑계로. 우리가 이걸 막 비난할 게 아니라 저거는 비대위 가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 김기현으로 해놨더니 지지율이 안 올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짤 읽어봐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기사 3,374건 5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 3,656건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기사 55건 2020년부터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한테 기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공정하게라도 해라. 이건 말고도 많잖아요. 네. 다음 짤. 지금 촛불 이번에 주말에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촛불도 많이 모이고. 근데 이런 거 보도 잘 안 하는 방송사들이. 왜냐하면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런 게 한번 불이 붙으면요 못 막아요. 그 언론사들이 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집회가 열렸습니다. 단신으로 끝나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러니까 MBC가 사장이 좀 바뀌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이트 내용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 짤. 정순신 경찰 조사도 불출석. 불송치 가담. 아, 네, 심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공황장애로 힘들어 한답니까? 네, 그렇대요. 저도 지금 최근에
가깝게 학폭을 살짝 맛 좀 봤거든요. 와,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런 부모니까 자식이 학폭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경프릭스가 만든 더 탬버린. 사상 최강의 진화, 주가의 신화를 맞이하라. 더 탬버린 3D. 문학적인 표현주의, 개소리 방지위원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월별 수출액 증가 및 무역 수지 추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5월 1일부터 5월 20일. 윤석열이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게 코너 이름이 재밌는 짤 아니에요? 재밌잖아. 근데 저 무역 수지 추이는 재밌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난 재밌어요. 난 포기했어. 대한민국 경제 포기했어. 만약에 막 무역 수지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호황 이러면 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더 늦은 시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음 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 수출 16.1% 하락. 누적 무역 적자 295억 불. 나락으로 빠지는구나 하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제대로 당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역사적 정말 좋은 교훈일 수도 있어요. 매번 속는 거 몇 번째 속는 거야 지금. 참 우리 일찍들이 참 힘들까봐 힘드니까 그게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직하는 그런 모질이들이 문제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당해야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막 지쳐갖고 힘들어하면은 예. 오래 못 버틴다니까요. 심리적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나름 이게 업대에 있어서 막 이 시기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투력이 불타야지 이기는 거지.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